버스에 막 올라탄 여자는 갑자기 생리가 시작되었다. 바로 그때 차가운 냉기가 그녀의 배에 닿았다. 不然我死也要带上你。 덩치 큰 남자들이 버스에 올라타 수색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다. 살기 위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때 덩치 큰 남자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수색을 펼쳤다. 곧 두목이 구석에 있는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를 가리키며 남자의 머리를 들어 올리라고 지시했다. 要迷糊了， 그러자 두목은 반신반의하며 남자의 옷깃을 벌렸다. 놀랍게도 그의 몸에 붉은 반점이 가득한 것을 발견했다. 传染吗？ 그 말을 듣자마자 흑사회 두목은 재빨리 손을 거두며 불길하다고 중얼거렸다. 찾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건장한 남자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차에서 내렸다. 위기가 해소되자 남자는 급히 자신의 몸에 난 붉은 반점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소녀는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설명을 시작했다. 자신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약가루를 뿌렸다고 말했다. 소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기력이 다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곧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소녀는 그냥 가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기사가 그녀를 불러세우며 이 골칫거리를 채 남겨두지 말고 함께 데리고 가라고 했다. 좌석에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소녀는 결국 그를 혼자 차 안에 남겨둘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3륜차를 구해 남자를 데리고 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그동안 시골에서 마을 의사로 일하며 힘들게 번 돈으로 남자친구의 학비를 대왔다. 두 사람은 남자친구가 졸업하면 도시에서 함께 살기로 약속했었다. 낯선 곳에서 길을 몰라 그녀는 남자를 끌고 남자친구 집 앞까지 찾아갔다. 설레는 마음으로 남자친구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남자친구를 안아주려는 순간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급하게 그녀를 밖으로 밀어냈다. 그때 집 안에서 한 여자가 나오더니 남자친구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梁鹏飞，他喊你什么？ 老婆，这就是许灿，你记得吗？我老家前几年给我结了个亲。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된 신보 나쁜 여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부공장장이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 한심한 남자는 자신과 결혼만 하면 최소한 반평생은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 여자는 그 말을 듣고도 속셈 가득한 여자와 논쟁하지 않았다. 대신 그 남자에게 돌아서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었다. 그런데 이 한심한 남자는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 그 자리에서 바로 태도를 바꿔버렸다. 자신과 여자 사이는 그저 소꿉친구일 뿐 부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서 여자와의 혼인 약속은 무효라고 선언해버렸다. 여자는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고는 그동안 자신이 그의 학비를 대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남자는 이 상황에서 바로 발뺌하며 돈을 주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여자는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내일 직접 공장에 가서 그의 행동들을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쓰레기 남자는 즉시 겁을 먹고 서둘러 계산적인 여자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재촉했다. 그리고는 조금의 체면도 차려주지 않고 돈을 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이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닫아버렸다. 여자는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마음속 슬픈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차 안의 남자가 우연히 여자의 흐느낌을 듣게 되었고 그의 눈빛에는 알아채기 힘든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我的女朋友被你前男友甩了。 이 말을 들은 여자는 황급히 눈물을 닦아냈다. 그리고는 남자가 이미 깨어났으니 알아서 떠나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남자는 말없이 바로 여자를 품 안으로 끌어당겼다. 不就是男人吗？哥给你找10个。 여자의 마음속에 잠시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다음 순간 깨닫게 되었다. 남자의 허리 부분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곧이어 남자는 눈을 감으며 의식을 잃어버렸다. 어쩔 수 없이 여자는 다시 남자를 데리고 머물 곳을 찾아 나섰다. 다행히 오랜 시간 쌓아온 의료 경험이 있었다. 여자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남자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마취제가 없는 상황에서 남자는 고통의 이를 악물었지만 끝까지 견뎌냈다. 모든 처치를 마친 후 여자는 옆에서 조용히 남자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따스함이 절로 피어올랐다. 만약 이 불량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배신감의 슬픔에 여전히 빠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심신이 지친 그녀는 어느새 침대 곁에 엎드려 잠들어 버렸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어느새 자신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당황한 그녀 앞으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결코 불량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단지 일시적인 사고로 집안과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했다. 같은 처지의 두 사람은
그제야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임종 전에 그녀에게 당부한 말이 있었다. 그녀는 반드시 도시로 가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자신이 농촌 호적이라 이제는 도시에 남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남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여자에게 자신과 결혼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렇게 하면 여자는 자연스럽게 도시에 남아서 조부모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을 찾기 위해 여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막 혼인신고를 마치자마자 맞은편에서 수십 대의 고급 차량이 달려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이어서 한 무리의 건달들이 일제히 채서 내렸다. 이 광경을 본 여자는 이들이 모두 남자의 원수들이 복수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저없이 남자의 손을 잡고 돌아서서 달아났다. 하지만 여자가 모르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사실 남자를 집으로 모시러 온 부하들이라는 것이었다. 남자의 진짜 정체는 경성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송가의 유일한 상속자였기 때문이다. 여자가 이렇게 순수한 모습을 보이자 남자는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당분간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기로 했다. 이후 여자는 저렴한 집 한 채를 구해 임대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부부 생활이 시작되었다.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이 가정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었다. 인간의 험악함을 숱하게 겪어온 남자는 처음으로 한 사람에게 설렘을 느끼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주인공은 향장이 써준 추천서 덕분에 공장 의무실 일자리를 얻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속이 검은 여자와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게다가 그녀는 부공장장의 딸이었다. 권력을 믿고 함부로 구는 그 여자는 당장 여주인공을 해고시키려 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 남주인공이 부하 직원들을 이끌고 공장 시찰을 나왔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전자공장의 최대 주주였다. 속이 검은 여자는 여주인공이 이곳에 취직한 이유가 자기 남자친구를 포기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의 부에게 여주인공을 붙잡아두라고 시켰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주사기를 집어들고 여주인공의 몸에 약물을 주입하려 했다. 여주인공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바로 그 위급한 순간 소식을 들은 남자가 발로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왔다. 许三，